주식창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온통 빨간색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장 좋네. 그런데 미국 투자자라면 같은 빨간색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빨간색이 보통 하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주식시장인데 왜 어떤 나라는 빨간색이 좋은 날이고 어떤 나라는 빨간색이 나쁜 날일까요? 색깔은 단순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역사와 문화가 숨어 있을까요?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은 상승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장이 빨갛다. 그러면 대체로 기분 좋은 말입니다. 오늘 계좌가 파랗다. 이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앱을 켜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상승이 보통 초록색이고 하락은 빨간색입니다.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한 한국 투자자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빨간색인데 오른 건가? 아니면 떨어진 건가? 이 작은 색깔 차이가 해외 투자에서는 생각보다 큰 혼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주식 색깔에는 전 세계 공통 규칙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시장이 오랫동안 써온 관습입니다. 즉 색깔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가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거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날 주식시장의 중요한 출발점은 1602년 네덜란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가 대규모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의 일부를 나누어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무역선에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싣는 방식이었습니다. 배가 향신료를 싣고 돌아오면 이익을 나누고 배가 침몰하거나 전쟁에 휘말리면 손실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주식은 처음부터 꿈만 파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나누고 자본을 모으고 큰 사업을 가능하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후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98년 런던의 조너선 커피하우스에서는 주식과 상품 가격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정보를 나누고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전광판과 증권 앱이 있기 전 커피하우스가 시장 정보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792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24명의 중개인이 버튼우드 협정을 맺었습니다. 증권 거래는 협정에 참여한 중개인들끼리 우선하고 거래 수수료는 최소 0.25%로 받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협정이 훗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은 1878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은 훨씬 뒤인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문을 열면서 현대적 증권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역선, 커피하우스, 월스트리트, 도쿄, 그리고 서울을 거치며 발전해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나라마다 자기만의 화면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색깔입니다. 먼저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상승 빨간색, 하락 파란색입니다. 이유에 대해 딱 하나로 정리된 공식 유권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설명은 일본식 차트 문화의 영향입니다. 주식 차트에서 자주 보는 막대 모양을 우리는 봉 차트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로소쿠아시, 즉 촛대 모양 차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캔들스틱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일본 쌀 시장의 시세 기록 문화에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날은 양봉, 가격이 내린 날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양봉을 빨간색 계열로 표시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날은 빨간 봉, 가격이 내린 날은 파란 봉이나 어두운 색. 이 방식이 증권사 화면과 주식 앱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일본 영향이라고만 말하면 부족합니다. 색깔에는 문화적 상징도 들어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빨간색은 꼭 위험한 색만은 아니었습니다. 빨간색은 경사, 활력, 행운, 복, 강한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중국의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습니다. 결혼식이나 축하 행사에서도 빨간색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 국기에도 붉은 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빨간색은 뜨거움과 활력, 상승감을 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주식시장에서는 빨간색이 오른다는 느낌과 연결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어에는 이미 빨간색이 손실을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적자입니다. 적자는 한자로 불글적, 글자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붉은 글자입니다. 회계장부에서 손실이나 부족한 금액을 빨간색으로 적던 관습이 언어 속에 들어온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는 상태는 흑자라고 합니다. 검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도 같습니다. 일본어에서 적자는 아카지라고 하며 한자로는 한국과 같은 적자를 씁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말을 인더 레드라고 합니다. 빨간색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회계의 언어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영어권도 빨간색을 손실과 연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화면에서는 갈라집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빨간색이 상승입니다. 미국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같은 빨간색인데 장부에서는 손실이고 한국 주식창에서는 상승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색깔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 안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여기서 나라를 하나씩 길게 외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은 크게 두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 상승권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본토, 대만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하락을 파란색으로 보는 관행이 강하고 중국 본토와 대만은 하락을 초록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빨간색 상승권이라도 내릴 때의 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색 상승권입니다. 미국, 유럽 주요국, 인도, 중남미 주요 시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가 대체로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시장들에서는 보통 초록색이 상승, 빨간색이 하락을 뜻합니다. 인도 금융기사에서는 시장이 떨어질 때 레드로 마감했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중남미 스페인어권에서도 시장이 하락하면 빨간색 안에 있다는 식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빨간색은 하락장 표현과 연결됩니다. 유럽 금융기사에서도 시장이 떨어지면 인더 레드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남아공과 러시아도 글로벌 금융 데이터 화면에서는 대체로 초록색 상승, 빨간색 하락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은 문화적으로는 중국권에 가깝지만 주식 색깔은 중국 본토와 반대입니다. 홍콩 거래소는 공식 안내에서 홍콩은 상승을 초록색, 하락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중국 본토는 상승이 빨간색, 하락이 초록색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중국어권처럼 보여도 홍콩과 중국 본토의 주식 색깔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식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중국권에 가까워도 금융시장 화면은 서구식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색깔은 단순히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문화, 거래소의 역사, 금융제도, 투자자들이 익숙해진 화면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뇌에게 명령을 내려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하십시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입니다. 미국 주식도 사고, 일본 주식도 사고, 홍콩 주식도 삽니다. 그런데 왜 색깔은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자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색깔은 장식이 아닙니다. 순간 판단을 돕는 신호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빨간색을 보면 상승을 떠올립니다. 미국 투자자는 빨간색을 보면 하락을 떠올립니다. 중국 본토 투자자는 빨간색을 보면 좋은 장을 떠올립니다. 홍콩 투자자는 초록색을 보면 상승을 떠올립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한국 증권사 앱이 미국식으로 바뀐다고 해보십시오. 상승은 초록색, 하락은 빨간색.
처음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빨간색을 보고 좋아했다가 알고 보니 하락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고 걱정했는데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몇 초 사이에 사고 팔기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 색깔은 언어보다 빠릅니다. 글자를 읽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색깔은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 나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금융 언어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매우 현대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거래하고 알고리즘이 주문을 내고 전 세계 자금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화면 한쪽에는 아직도 오래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 발행, 런던 커피하우스의 가격표, 월스트리트의 버튼우드 협정, 일본 쌀 시장에서 발달한 봉차트, 동아시아에서 빨간색을 좋은 기운으로 본 색채 감각, 서양 회계장부에서 빨간색을 손실로 본 관습, 영국식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은 홍콩, 국제 금융시장과 연결된 인도와 중남미. 이 모든 흔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작은 주식 앱안에 들어있습니다. 색깔 하나에도 역사와 문화와 금융제도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숫자는 세계 공통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은 문화의 언어입니다. 다음에 해외 주식 앱을 열 때 빨간색을 보고 바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 빨간색이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색깔은 돈의 움직임뿐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보여줍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